여러분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오늘 처음이네요. 프리클래스 없이 바로 강의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네요. 강의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나 실습 관련해서 좀 물어본 분이 계신데, 사실 그게 이번 학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매 학기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업이 좀 이제 전공이나 뭐 문이과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 왜 위에 잘리냐? 이거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라. 배경 지식이 좀 편차가 큰 편이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업에 초점이나 기준을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추냐, 이게 좀 항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으면은 너무 이쪽에다가 맞추면은 사실 여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배워가는 게 없겠죠.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위쪽에다 맞추면은 사실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선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은 그래도 좀 딱 골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뭐 리니어 뭐 선형대수나,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게 선형대수랑 확률이랑 이제 파이썬이 좀 주 무기가 될 텐데,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까지, 또 이게 막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완전 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 강의에서 꽤 익숙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어디를 맞출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이제 어디를 맞출 것이냐. 근데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연결이 끊겼나요? 오늘도 또 문제가 있나? 다른 분들은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확실히 기준은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주로 이런 분들을 초점으로 기준을 맞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처음부터 떠먹여 줄 거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거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수업이 커버하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주 경험이 전무한 사람만 보고 갈 수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이틀 해서 뭐 최대 2시간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아야 한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시간을, 뭐 우리가 4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 중에서 뭐 이론은 뭐 어느 정도 할당을 하고, 또 실습은 이제 어느 정도 할당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요 수업 시간만 공부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이론이랑 실습이랑 다 커버를 할 건데, 이론은 이론대로 부족하고 실습은 실습대로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이론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플립드 러닝을 해서 프리클래스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한 좀 예습이 가능하도록 이제 프리클래스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수업 시간에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시간에는 좀 불필요한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 같이 미리 예습하고 올 거는 예습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만 이제 인클래스에서 하자.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실습이
실습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4시간을 전부 다 실습으로 만약에 쓴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같이 컴퓨터 켜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제 딱 뭐 한 줄 쓰고 자 여기까지 하신 분들 뭐 되셨어요? 안 된 분들 뭐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에서 원하는 걸 다 커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보통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지난 학기 예를 들었었지만 지난 학기에는 일단 수업 시간에 코드를 설명을 해주고 업로드는 안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걸 따라 해서 이제 과제로 내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실습 시간,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수업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진도를 맞추면은 너무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 시간 될 때, 그러니까 수업할 때 따라할 사람은 따라하고 나중에 따라할 사람은 따라하고 어쨌든 녹화해서 올려주니까 뭐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해 본 다음에 알아서 이제 이 수업을 다 숙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서 이제 따라와 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 수업은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어요. 난이도를 솔직히 좀 더 올렸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업로드를 해주죠. 그리고 이번에 과제 올라온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플러스가 됐어요. 수업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혼자서 많이 해봐야 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 시간은 결국 실습이라는 게 수업 시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프로그래밍은 제 생각에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떠먹여 줄 수 있어요. 물론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론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랑 이제 실습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 분량이랑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실습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결국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놓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렇게 뭐 수업이나 뭐 이론이나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못 따라가겠다, 어렵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 강의 진행하는 내내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때그때 계속 실시간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거든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도 강의 평가 보니까 그게 좀 괜찮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되게 제가 첫 학기 수업이어가지고 난이도를 되게 어렵게 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되게 막 많이 낮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제 좀 따라갈만 하더라. 뭐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에 달려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요구를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분포가 너무 넓어요.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이제 최대한 난이도를 맞출 거니까 여러분들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제 생각에 좀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실력이 요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약간 요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턱이 있어요. 턱. 이게 뭐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론 공부를 하다가 뭔가 맞닥뜨리는 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턱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스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턱의 높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제 제가 있잖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를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크게 가져갈 거예요.
크게 가져갈 거고, 결국 이만큼 이 높이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냥 수업의 존재예요. 그리고 저의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최대한 써먹으세요. 최대한 써먹으세요. 이게 분명히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고,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더 많이 가속이 돼서 배워야 되니까 저를 최대한 써먹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요만큼, 최소 요만큼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 턱을 설정을 할 건데, 뭐 어느 부분은 이제 저의 노력에 달려 있을 거고, 그만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는 퍼센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서 받아 먹는 것만으로 이 수업이 소화가 되면은 좋겠지만 절대 안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막 아는 다른 교수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뭐 요새 교수님들 과제 막 많이 내준다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교수라고 과제 내고 싶겠어요? 과제 내면은 과제 그거 뭐 낼지도 고민해야 되지. 과제 내면은 채점도 해야 되지. 그럼 과제 안 내면은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저도 편해요. 그쵸? 저도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왜 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내거든요. 저는 강의보다 과제를 요새 고민을 많이 해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한 번 했으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물어봐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라는 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일단 재료는 다 줬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아니면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보다가 안 되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꿔서 요 정도까지는 와줘라 라는 뜻으로 과제를 내고 있으니까, 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합시다. 오늘은 리그레션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이게 한 주만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뭐가 이렇게 울리냐? 그리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 관련해서 뭐 몇 가지를 하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건데,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것 같고, 또 뭐 다른 거 뭐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하고 이제 요게 만약에 이번 주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어려운 게 들어가요. 다음 주 맞나? 잠깐만, 계획표 좀 보고 올게요. 그쵸.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 하면서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클러스터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클러스터링은 쉬운 거예요, 제 생각에. 클러스터링은 지금 리니어 알제브라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얻은 지식 가지고 그냥 파이썬에서 좀만 구현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클러스터링이거든요. 미리 말하지만 다음 주에 있는 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랑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려워요. 이게 어쩌면 이번 학기에 이론적으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각오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프리 클래스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잖아요. 특히 이거 연계 전공의 전공 필수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다루는 거 이거 오버예요. 나 알고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거 오버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 솔직히 제가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으로 고급 머신러닝도 하고 있는데 고급 머신러닝에서 이거 제대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매 학기 꾸역꾸역 넣고 있는 이유는 어렵게 설명을 최대한 안 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할 거고, 뭐 시험이나 과제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는 갔으면 좋겠어서 넣은 거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놓을게요. 갑시다. 그래서 오늘 리그레션 하고 뭐 시간 되면은 파이썬까지도 조금 커버를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엑셀에서 봤던 추세선이죠. 옛날에 그 막 확률 통계 할 때 원래 추세라는 게 있었는데,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들어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여기 모르는 어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인풋이랑 뭐 주어진 아웃풋 또는 주어지지 않은 아웃풋에 대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거를 요 숨어있는 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고, 그 과정에서 뭐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아웃풋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뭐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냐면 그 아웃풋이 이렇게 뚝뚝 잘려 있냐 아니면 연속된 값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출력으로 실수 값이 나와야 돼요. 실수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연속된 값. 예를 들면은 딱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1차원의 입력이 있고 1차원의 아웃풋이 있으면은 뭐 주어진 데이터 점을 막 찍어보면 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구하는 게 이제 리그레션의 일종이 되겠죠. 1차원 인풋, 1차원 아웃풋에 대해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은 그냥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사이에 어떤 주어진 함수를 찾아내는 거, 그겁니다. 오늘 하는 거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리니어 모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인풋이 요렇게 있죠. 여기 인풋이 n개가 들어있네요. 어떻게 보면 n 차원이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뭐 n 바이 1인 어떤 벡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어진 어떤 n개의 값에 대해서 리니어라는 뜻이 뭐냐면, 리니어,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각각에다가 어떤 개수를 곱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은 그걸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니어 모델이 되죠. 그냥 주어진 n개의 인풋이 있을 때 그것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쳐서 이제 아웃풋을 내면은 그게 리니어 모델이 되는 거죠. 여기 세타 제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바이어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인풋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항상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뭐 때로는 이거를 여기다가 x에 뭐 0, 그러니까 어떤 1이라는 일정한 컨스턴트한 값을 넣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요 세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출력값 내지는 예측값 y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참값인 y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햇을 안 붙이고 그냥 y만 쓰면은 이제 뭐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참값이라는 뜻이고, 그 predicted value라는 뜻은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x에 대해서 계산이 된 어떤 예측값 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햇은 예측된 값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 밑에부터 y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예측된 값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이제 세타, 여기 들어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예측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햇이라고 하죠. 햇. 세타 햇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n개의 뭐 피처라고 했지만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n개의 인풋이 있고 세타라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모델을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주어진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풋은 x를 받고 파라미터로는 세타가 있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y 햇을 만들어내는 요런 건데, 요게 자세하게는 누구 얘기하나요? 아닌가요? 요거를 자세하게 풀어 쓴 게 이제 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모델의 파라미터로는 세타를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바이어스 텀과 웨이트라고 했는데, 웨이트 내지는 뭐 코에피션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풋 앞에 곱하는 어떤 값이죠. 개수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라고도 하고 코에피션트라고도 하겠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왜 페이지가 100이냐? 100페이지 아닌데. 아, 생각보다 수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끊어야 되지? 이거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값들이 전부 다 스칼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벡터꼴로 나타내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세타라는 벡터는 아마 세타 0, 세타 1, 세타 2 뭐 이렇게 해서 세타 n까지 들어있는 거고, x라는 벡터는 1을 하나 넣어야겠죠. 왜냐면은 요거 두 개를 내적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 세타 0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스턴트 1이 하나 들어가 줘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내적을 취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벡터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게 훨씬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1차원 예제를 들면은 뭐 x1, y1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부터 해서 뭐 n개의 샘플이 있겠죠. 라지 n개. 그러면은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는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로 이루어진 간단한 모델일 텐데, 그럼 요 파라미터 세타를 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얘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적절한 퍼포먼스 메저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를 찾을 건데 얘를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코스트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 세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막 이렇게 데이터가 아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세타에 대해서는 뭐 요런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세타에 대해서는 요런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세타는 요런 선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세타는 뭐 바이어스가 뭐 이거고, 뭐 기울기가 요거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1이고 뭐 2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2고 1이고, 뭐 요런
세타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존재할 텐데, 그러면은 일단 보기에 얘가 제일 좋은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을 뿐만 아니라 얘가 더 좋다는 근거는 뭐냐?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얘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세타3가 더 좋다는 근거가 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요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메저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루트 민 스퀘어 에러예요. 이게 뭐냐면 루트 민 이렇게 하면 민 값이잖아요. 평균 에버리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러에 스퀘어를 하니까 여기 루트 민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RMS 내지는 RMSE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한 거에 평균의 루트를 취하니까 이제 거꾸로 가면은 루트 민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요게 뭐냐면, 한 페이지 쭉 갑시다. 지금 RMSE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일단 에러라는 걸 정의합시다. 에러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내지는 여기에다 i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i번째 샘플에 대한 에러가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뭐 ei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왜 에러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i번째 입력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곱해서 얻어진 프리딕티브 밸류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르게 쓰면은 이거 y 햇의 i죠. 잠깐, 이거 지금 벡터가 아니지. 이거는 어이 뭐야, 잠시만요.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요게 에러죠. 이게 지금 예측 값과 창값 사이의 차이니까 요게 에러죠. 근데 에러를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에러에다가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요. 에러의 제곱. 왜냐면은 에러를 제곱을 안 하고 그냥 평균을 내면은, 그러니까 에러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제곱을 안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평균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쇄가 돼요. 캔슬이 돼요. 컴펜세이션 캔슬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 에러의 크기에, 그러니까 전체 에러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러가 상쇄되다 보니까 실제보다 작은 값으로 측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을 하겠죠. 물론 뭐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의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 뭐 제곱을 취해도 되고, 뭐 이거는 여러분 마음인데, 일단은 제곱을 하는 걸 먼저 배울게요. 그리고 요렇게 제곱을 취한 거에다가 이제 민을 하죠. 그러니까 i가 뭐 1부터 아까 라지 n, 그러니까 전체 샘플의 개수가 되죠. 이거를 요걸로 나누면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요 에러에 i번째 에러에 이렇게 제곱을 취해서 구한다는 거. 이거 더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된 거죠. 또는 얘를 좀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하냐면 요거에 전체에다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씌운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루트를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의 스케일이 아웃풋의 스케일이 아니라 아웃풋의 제곱이 된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아웃풋 자체하고 비교를 하려면 루트를 한번 취해서 스케일을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루트를 한번 씌워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정의가 된 RMS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어떤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이제 뭐 요런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점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x에 뭐 x1, y1 뭐 x에 2, y2 뭐 요런 애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주어진 예를 들면은 여기 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1 값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기 요 값이 y의 햇의 1이죠. 그쵸. 지금 피팅이 이루어진 이 빨간색 위가 그거니까 에러가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가 에러가 되죠. 여기가 에러가 되죠. 그러니까 프리딕션이랑 실제와의 차이가 여기 요만큼이 에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은 에러들이 막 여기 요런 게 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 샘플에 대한 에러고, 그럼 요것들에다가 다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지금 요 세타에 대한 RMSE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죠.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딱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에러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딱 스칼라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세타가 달라져서 요런 선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그때 또 에러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방금 전에 그린 이 초록색일 때 이때 구한 RMSE랑 요 빨간색일 때 구한 RMSE랑 뭐가 더 작겠어요? 빨간색일 때가 더 작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일 때가 더 작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방금 정의한 RMSE라는 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결과, 어떤 좋은 리그레션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덤이에요. 지금 요렇게 피팅이 있고, 만약에 요렇게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에러를 요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축 방향으로 에러를 구했죠. 그게 아니라 요렇게 선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에러를 구하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Y축 방향이에요. 에러를 단순히 Y축 방향으로만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처럼 우리가 이렇게 피팅을 한 선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에러를 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 에러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 나오는 또 해가 있거든요.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RMSE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어. 뭐냐면 RMSE 에러라는 얘를 뭐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RMSE를 최소로 만드는 아규먼트 세타를 찾아줘. 그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40분까지만 쉴게요. 최소제곱법. 요 파란색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기도 하고, 요게 사실 리스트 스퀘어기도 하죠. 최소제곱법이 리스트 스퀘어 맞죠? 아, 이거 왜 또 안 사라지냐? 사라져. 냅두면 사라지겠죠? 모르겠다. 아, 사라졌다. 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토탈 리스트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럼 그럼 세타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를 배울 건데, 이제 첫 번째로는 어널리틱하게 그냥 한 방에 바로 구하는 게 있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쓰고 뭐 그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어널리틱부터 배울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디자인 매트릭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노테이션을 좀 통일을 해야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이 m개, 스몰 m개가 있고, 이제 인풋의 차원이 스몰 n일 때, 요 디자인 매트릭스 x는 뭐냐면은 m by n 짜리 행렬이에요. m by n 짜리 행렬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그러면은 m 개의 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행이 뭐냐면 그 인풋 벡터 하나예요. 여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인풋 벡터를 여기다가 쭈루루룩 넣는 거, 두 번째 인풋 벡터를 이렇게 쭈루루룩 넣고, 마지막 인풋 벡터도 여기에다가 쭈루루룩 넣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y도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아웃풋, 두 번째 아웃풋, 그 n번째 아웃풋을 해서 얘를 지금 같은 경우는 n by 1짜리 그냥 벡터로 만드는 거죠. 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풋의 그 사이즈가 스몰 n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도 스몰 n개가 있겠죠. 그것도 그냥 벡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y햇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어진 하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출력으로 하나의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m개에 대해서 전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요 y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x가 벡터가 아니라 행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첫 번째 요 값만 보면은 우리 그때 행렬의 곱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x 첫 번째였잖아요. 지금 요거 세타를 요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되잖아요. 첫 번째 값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은 또 이제 요거랑 요거가 내적을 한 거고, 또 마지막 것도 요 로랑 요 컬럼이 내적을 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는 요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이 됐던 걸 m개를 쌓아서 요렇게 만든 거죠. 요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왜 디자인 매트릭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 여러분, 디자인 매트릭스 지금 방금 요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렇게 표현한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때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행렬 곱을 두 가지 관점으로 봤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요거였죠. 요렇게 로우랑 컬럼이랑 내적을 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 관점은 뭐였냐면은 요 이제 앞에 거를 컬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y가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요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요 첫 번째 스칼라를 곱하고, 또 여기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요 두 번째 스칼라를 곱해서 요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뭐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냐면은 컬럼 벡터를 가지고, 그쵸, 디자인 매트릭스 아까 X를 만들었잖아요. 디자인 매트릭스 X 같은 경우에 이거를 로우 바이 로우로 보면은 이제 i번째 샘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줄 바이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 보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m번째 그 디멘션의 값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샘플부터 스몰 m번째 샘플까지의 그 해당하는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n 디멘션이라고 했잖아요. n 디멘션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컬럼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샘플들 중에서 그 세 번째 엘리먼트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요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지금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요렇게 전개가 된다 이거죠. 특히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점점 길어지는데 중요한 개념이니까 얘기를 합시다. 원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스팬이라는 게 나와요. 스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x1이랑 x2라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스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x1이랑 이렇게 a1이라고 쓸게요. x2 요 두 개의 벡터에다가 요 각각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결국 다시 말하면 x1이랑 x2라는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벡터가 되잖아요. 그럼 요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요 x 벡터를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우리가 스팬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지금 x1이랑 x2라는 이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 공간 전체가 다 표현이 되죠. 이 평면 전체가 다 표현이 되죠. 그쵸?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으면은 얘는 얘랑 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사실 이거는 딱 결정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하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맞나? 아닌가? 유니크한가? 어쨌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1이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x2 크기는 좀 달라요. 그럼 이 x1이랑 x2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1번 점, 2번 선, 3번 면 뭘까요?
면이에요? 선이에요? 그쵸, 선이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아무리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봐도 그냥 여기 선 위에 있는 벡터밖에 안 나오죠. 그쵸. 요런 게 스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팬의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 보세요. 그럼 지금 요 Y, 이 프리딕션,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 프리딕션은 요 x1부터 xn이라는 요 컬럼 벡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있는 벡터겠죠. 방금 이해됐어요?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딱 그거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 y라는 이 벡터, y-이라는 이 벡터는 요 컬럼 벡터들이 스팬하는 벡터죠. 스팬하는 공간에 속하는 벡터죠. 그쵸?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하면은 요 그림이 이해가 돼요. 요 그림을 이해해 봅시다.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이래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y-이라는 우리의 프리딕션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딱 두 개네요. x1과 x2가 만들어낸 어떤 하이퍼플레인 상에 있는 벡터예요. 그쵸? 이 평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프리딕션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리니어 모델이었잖아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만 예측하는 리니어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의 프리딕션은 이렇게 선형대수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요 평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평면을 벗어난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쵸?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만 예측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 어떤 트루 아웃풋이 여기에 있다 하면은 이 둘 사이의 에러는 이게 되죠. 그쵸? 둘 사이의 에러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이 에러가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하면은 수직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쵸? 에러라는 거는 뭐 그냥 임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리딕션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만 그 프리딕션이 뭐다? 요 스팬하는 이 공간에만 제한이 될 뿐이지 아직 어디로 프리딕션을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x라는 벡터로 스팬한 이 공간에서 제일 좋은 예측은 언제가 되냐면 요 에러랑 여기 이 에러랑 이 스팬한 공간이 수직하게 만날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쵸? 그때가 최소가 되겠죠.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어떤 평면과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잖아요.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지금 했죠. 해석이라고 했죠. 요게 포인트예요. 언제 최소가 된다? 수직일 때. 뭐랑 뭐가 수직일 때? 에러랑 에러랑 이거랑 이 스팬한 공간이랑 수직일 때. 그 사실 요거 이제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 나왔네. 리지듀얼 또는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하이퍼플레인과 에러가 서로 수직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평면이 있고 지금 여기에 에러가 있고 이렇게 수직한 조건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평면 안에 어떤 벡터를 가지고
임의의 벡터 아무 벡터나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에러 벡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내적을 하면은 항상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평면과 저 벡터가 수직이라는 말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아무 벡터나 요 수직인 벡터나 항상 수직이 되겠죠. 그쵸?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설명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평면이랑 벡터랑 수직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을 벡터랑 벡터도 수직한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스팬하는데 사용한 모든 벡터들이 있잖아요. 요 벡터들에 대해서도 수직이 성립을 한다는 말이고, 그거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뭐예요? 아까 그 스팬을 할 때 사용한 얘들이잖아요. 얘네들이랑 요거 에러랑 수직이다.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디자인 매트릭스를 아까 쓴 이유가 이거죠. 전체에 대해서 쓰면은 이제 요렇게 바뀌죠. 지금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결국 요 노란색 텀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앞에 트랜스포즈로 붙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요거죠. 요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스몰 m에 대해서 다 쌓아가지고 표현을 한 게 이거고, 그리고 그게 이퀄 0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거 x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x 세타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x 트랜스포즈 y는 x 트랜스포즈 x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얘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면은 세타가 나온다 이거죠.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다? 세타 햇은 디자인 매트릭스 요거 이렇게 트랜스포즈에서 곱한 거에 인버스를 취하고 다시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널리틱하게, 내지는 뭐 클로즈드 폼이라고도 하죠,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다? RMSE를 미니마이즈하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또 한 타이밍 쉬었다 갈까요? 여기서 우리 11시 5분까지만 쉽시다. 11시 5분까지만 쉴게요. 쉬고서 여기까지 파이썬을 할까? 아, 근데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언제 하냐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고 파이썬 해야겠다. 여기에서 요걸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정환씨? 그거를 물어보는 게 맞나요? 저 큰 X가 M층이죠. 맞아요. M행이라고 표현할게요. 보세요. 지금 아까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컬럼으로 쓸 때 뭐 어떻게 썼지?
아니 로우로 쓸 때 이렇게 썼나?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버전은 뭐냐면 i 번째 샘플이라는 뜻이었고, 요 버전은 뭐냐면 i 번째 엘레먼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아 잠깐만, 일단 요 과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 회색 과정, 요거부터 설명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요렇게 표현이 된 xi에 대해서 얘를 뭐랑 하든 y 뭐라고 했냐, 뭐 이거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요게 지금 서로 직교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풀어서 쓰면은 x1에 대해서도 직교하고 x2에 대해서도 직교하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xm에 대해서, m이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xn에 대해서도 직교하죠. 요거를 원래는 요렇게 n개로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이렇게 x1의 트랜스포즈, 요 로우 벡터죠. 그러니까 x1 요 화살표 버튼이 x1이라는 애는 컬럼 벡터니까 그거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로우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쌓아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요거에다가 y 빼기 y 해, 요렇게 하면 한 방에 표현이 되죠. 왜겠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 사실 컬럼 벡터죠. 마찬가지로 또 요 두 번째 줄은 얘 곱하기 얘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은 이게 뭐예요?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죠. 요거잖아요. 요거였잖아요. 요거 트랜스포즈 취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됐나요? 요거를 원하는 거 맞았어요?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뭐 질문 지금 더 할 거예요? 그런 뜻의 잠시만요인가요? 여러분들 층이라는 표현이 너무 제가 듣기에는 층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요. 우리가 만약에 x라는 행렬이 10 by 20이에요. 이거는 10층으로 쌓은 거예요? 20층으로 쌓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지 씨 말씀이 맞죠. 네. 그죠. 그런 의미의 n층이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데, 그쵸. 네. 그렇게 표현하면은 맞는 말인데, 다만, 층이라는 표현이 조금 혼동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는 M 행으로 쌓은 것도 맞고, N 열로 쌓은 것도 맞아요. 이제 한번 다시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운 거를 파이썬으로 하는 걸 보여주고 끝낼게요. 그리고 파이썬 가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막 문자로 하니까 내 생각이 이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1,1 뭐 2,5 뭐 3, 뭐 할까? 8 이거 뭐 또 뭐 할까? 2.5,7 하나만 더 할까요? 1.5,3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x1, y1을 1,1 마찬가지로 x2, y2를 1.5,3 x3, y3을 2,5 x4, y4를 2.5,7 x5, y5를 3,8이라고 합시다. 그쵸? 이 경우에 샘플의 개수 m은 얼마죠? m 얼마예요? 그죠? 5죠? 그리고 인풋의 디멘션 n은 얼마가 돼요? 바이어스를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어스 포함해서 디멘션 스몰 n은 얼마일까요? 1, 2 뭐라고 생각해요? 그쵸, 2가 되죠. 바이어스 포함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다 아는 얘기야? 왜 되게 잘하네 생각보다.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요거를 보고 만들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1, 1, 1, 1, 1, 1, 1.5, 2, 2.5, 3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 Y는 뭐냐면 13578 13578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화면이 멈췄다고요? 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가 봐요.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보네. 어쨌든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멈췄다 흐려졌다 반복한다고요? 왜 이러지? 웹엑스가 또 맛이 갔나? 나는 아까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가 표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1, 1인 벡터겠죠? 얘는 뭐겠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로우 바이 로우로 했을 때는 그쵸 1, 1.5가 되겠죠. 반대로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제 생각에 사이즈가 5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타 햇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x 트랜스포즈 y를 하면은 딱 이제 세타 0 세타 1 요거를 따르자면은 세타 1 세타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위한 세타 1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 얘를 위한 세타 2가 나오겠죠. 그리고 프리딕션은 그럼 뭐예요?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y 햇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x에다가 세타 햇을 곱해서 직접 구할 수 있죠. 요 세타 햇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러라는 거는 그때 구해진 y랑 y 햇을 빼보면은 뭐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세타에 대한 함수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나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요거 가지고 이제 파이썬 할게요. 넘어갑니다. 벡터 위의 직선이 행벡터 아닌가요? 기초 수업에서는. 기초 수학 수업이라는 게 사실 무슨 수업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수강생들 모두가 그 수업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표현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 김강일 교수님 수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이라는 건 약속이고 그냥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표현할 때 위에다가 뭐 다는 거 원래 안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벡터는 컬럼 벡터고 로우 벡터를 써야 되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벡터가 있을 거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럼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로우 벡터를 쓸 일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벡터, 로우 벡터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약속하기에 따라서 뭐 그냥 벡터를 이렇게 썼을 때 뭐 컬럼 벡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죠. 로우 벡터를 이렇게 썼나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한 바에 의하면 기초 수학 수업에서는 벡터 위에 요거를 행벡터로 썼다는 말인 것 같은데,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결국 노테이션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노테이션은 제한적이고, 그거 안에 우리가 필요한 걸 넣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를 예로 쓰고 스칼라를 예로 쓰고 이제 로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뿐더러 유닛 벡터인 경우에, 요런 경우에 뭐 요런 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놈이 1인 유닛 벡터인 경우에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요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이거는 뭐 사람 바이 사람으로 다를 뿐더러 그 사람, 어떤 똑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번 경우에는 뭐 로우랑 컬럼을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럴 때는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 자료가 조금 노테이션이 통일이 좀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제가 최대한 통일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프리클래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랑 벡터랑 매트릭스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구분을 해서 써드려요. 딱 스칼라일 때 그냥 그 볼드체 안 한 문자, 벡터면은 볼드체, 그리고 행렬이면은 대문자, 그거 웬만하면 다 지키거든요. 웬만하면 다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그 노테이션만 잘 봐도 이해가 잘 돼요. 제가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행렬이에요, 이런 거 자주 물어보고, 뭐 얘의 디멘션이 어떻게 돼요, 얘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행 방향으로 뭐 스몰 m을 썼고 뭐 열 방향으로 스몰 n을 썼는데,
그것만 잘 숙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딱 그냥 그 변수를 봤을 때 거기에 붙어있는 노테이션이나 서브스크립트만 딱 봐도 그냥 물리적으로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테이션을 쓰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잡소리였습니다. 파이썬으로 갑니다. 파이썬 가기 전에 잠깐만 화면 공유 이거 모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웹엑스에 화면 공유하는 거가 두 가지 모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 잠깐만 들리시나요? 그 웹엑스에 화면 공유하는 게 그 텍스트 모드가 있고 동영상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텍스트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딜레이가 좀 있지만 또렷하게 보이고, 동영상 모드를 했을 때는 딜레이가 없지만 조금 매끄럽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제가 필기를 할 때는 동영상 모드로 하는데 이제 코드를 보여줄 때는 그 텍스트 모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제 얼굴이 조금 끊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또렷하게 보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할 때 웹엑스로 하면은 이 동영상이랑 텍스트 모드랑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 화질 같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보기를 유튜브로 하면은, 제가 유튜브는 아예 웹엑스가 아니라 따로 녹화를 떠요. 지금 동시에 따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HD 아니면은 때로는 막 4K로도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파이썬하고 끝낼게요. 아, 수업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뭐 넘파이랑 요거 매플롯 라이브러리 요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일단 샘플을 생성을 해봅시다. 네, X라는 샘플을 생성을 할 건데 일단 랜덤으로 뿌려볼게요. 몇 개 할까? 우리 200개로 바꿔보자. 일단 똑같다고 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0에서 1 사이에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하게 랜덤을 뽑아낸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이어스로는 요게 있고 적당히 요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래도 사실 리니어죠. 근데 여기에다 노이즈를 약간 섞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노이즈가 너무 심하네. 그럼 요거를 조금 스케일을 낮춰서 이렇게 섞을 수 있겠죠. 조금 더 키워볼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X랑 Y라는 데이터를 그냥 임의로 생성을 했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피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왜 X로 썼을까 내가? 이렇게 X1으로 쓸게요.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 X는 사실 뭐라 해야 돼? 일단 한 줄은 이걸로 들어가야 되죠. 요거랑 그냥 설명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요거랑 X1이랑 요렇게 쌓으면 좋겠죠. 그쵸? 이거를 근데 그때 썼던 함수가 있었죠. mph 스택이었나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에러가 나나 안 나나 모르겠네. 일단 요것도 씁시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x1에 요 행이 m 행이 있죠. 지금 이렇게 200바일로 생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m개의 샘플이랑 d 차원이라는 뜻인데, 이제 d에 바이어스 1차원을 더해서 n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n차원, n개, 뭐 어쨌든. 요거는 m
바이 1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안되네. 뭘 잘못했을까요? 아, 요거를 잘못했네. 요래도 안되네. 뭘 잘못했을까요? 아, 요거 괄호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아, 난 맨날 이게 헷갈리더라. 아, 그네. 이번엔 또 뭐가 틀렸을까? 아, 요것도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나봐. 됐네. 여러분들 가끔씩, 그니까 지금 이게 mp-once가 이렇게 로우 바이 컬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mp-once가 이렇게 입력을 하나만 받는 거죠. 여기에 로우 바이 컬럼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mph 스택, 아 뭐야 이거 가로 방향으로 어레이를 쌓아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렇게 쌓으면 좋겠지만 이거 자체를 하나의 입력으로 받겠다는 뜻이라서 이렇게 괄호가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X를 하면은, 우리 프린트 디자인 매트릭스 X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첫 번째 컬럼에는 다 1만 들어갔고, 여기 두 번째 컬럼에는 저 위에서 생성한 그거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Y는 근데 지금 이미 Y로 돼 있어요. Y로 이미 컬럼 벡터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타 햇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였어요 사실? X 트랜스포즈 X의 뭐야 인버스에다가 X 트랜스포즈 Y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 그죠? 일단 X의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X랑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닷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의 인버스를 취해야 되잖아요. 얘의 인버스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파이에 리니어 알제브라에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매트릭스의 인버스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행렬까지 구해줬겠죠. 그쵸, 이렇게 역행렬 구했어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거 여기 뒤에다가 이었으면 좀 어려울라나? 요거에다가 다시 X 트랜스포즈를 곱해야 되죠. 그거에다가 다시 Y를 곱하면 되죠. 나왔어요. 세타 햇 바이어스 요거 기울기 요거예요. 우리 아까 실제로 뭐였어요? 2랑 3이었죠. 그리고 여기 노이즈 섞었잖아요. 대충 비슷한 값 나왔죠. 예를 들면은 샘플의 숫자가 엄청 적어진다고 해봅시다. 샘플의 숫자가 좀 적어졌어. 그럼 좀 에러가 뭐 그때그때, 아 이거 하나로 합칠게요. 잠깐만. 더 줄여보자. 10개로 해보자. 10개. 이러면은 이래도 제법 찼네요. 계속 뭐 2랑 3 나오네요. 더 줄여볼까? 5개? 이래도 이거는 완전 맛이 같네요. 이건 지금 샘플 개수가 적으니까 그렇겠죠? 다시 100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선까지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선. 그러니까 X new라고 할게요. 이거 mp 어레이로 넣을까? 잠깐만. 0하고 1 넣을게요. 그 X new라고 할게요. 나 뭐 잘못했지? 아, 여기 또 가로 또 빼먹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0하고 1일 때 여기 두 점을 찍어서 이제 그때의 y 값을 구해 보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유에다가 세타 햇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플롯 한 거에다가 이제 하나를 새로 그려볼게요. 뭐지? 이건가? 아이 스캐터구나. 그럼 요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점 두 개를 찍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 시작하는 점, 끝점 X로 찍을까요? 여기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요거를 사실 조금 이렇게 연속으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직선이니까요. 직선은 뭐 여러 개의 점에서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딱 두 점만 찍어서 그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뭐 만약에 RMSE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의 Y 값이랑 여기 프리딕트는 안 했네. 뭐 Y 프리딕트도 구할 수 있죠. 이거 X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디 갔냐, 요렇게 구한 프리딕트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RMSE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숙제로 낼게요. 이제 RMSE를 구하는 걸 포함한 어떤 숙제를 내야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과제 하나 올라갔습니다. 과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과제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